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주템 업앤다운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지난주 반도체 노이즈 속에 역대급 변동성을 보였던 우리 증시, 이번 주에는 줄줄이 빅 이벤트들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메가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내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LG전자도 함께 나온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SK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TSMC의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반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장기 공급 계약과 함께 이 비메모리 부문의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슈퍼이코가 우리 증시를 다시 한번 9,000포인트를 되돌리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지 혹은 조금 이 변동성을 안정시켜 줄 만한 그런 재료들이 될지 이번 주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어쨌든 매크로적인 이슈로는 8일 FOMC에서 케빈 워시가 좀 추후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빅 이벤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코스닥은 전저점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소정입니다. 내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 개막을 앞두고 있죠.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요. 반도체 대형주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첫 시장 지금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분명 상승으로 시작했던 코스피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8,000피를 회복도 했었죠. 오늘은 일부 오름세를 반납을 하면서 오늘은 1.25% 하락한 7,99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3.81% 하락한 835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오늘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주체가 팔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338억 원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의 매도 전환이 오늘 눈에 띄는데요. 전장에서는 기관의 대규모 물량이 들어왔었죠. 현재는 기관이 8,451억 원 매도 우위 보입니다. 개인만이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3,691억 원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죠. 메타와 삼성 파운드리의 10조 원 규모의 AI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TSMC가 맡아서 하던 생산을 삼성전자가 맡아서 하는 건데요. 칩 설계부터 제조까지 맡아가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수주 계약이 진행되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면에서도 흑자 전환을 앞당길 수 있다는 촉매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선 2분기 영업이익이 1,700%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가량 상승한 31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하나오션입니다. 두 자릿수로 급등세 보이고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현재는 6%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최대 12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앞두고 독일의 TKMS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형 해외 방산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주 결과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나올 것이라는 보도에 투심을 자극하며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거래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증권주 전반에 훈풍이 돌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은 현재 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레버리지 ETF 거래 확대 기대감이 맞물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외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실적 발표와 10일에 예정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투심이 자극되며 오늘 장 초반 시작을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변동성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김소정이었습니다. 네, 7월 6일 오전 11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인사이트 주실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증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하반기에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가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장 초반에 비해서 컬러감을 바꾸면서 다양한 고민들이 좀 나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일정들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주점 업앤다운에 약간 좀 개편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구성이 좀 바뀌었는데 일단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부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주의 일정을 제가 월요일마다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아요. 보시면 월요일 날 일단은 달러 환율 24시간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보시면 요게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를 들어가는 거 이번에도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저게 아마도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환율 거래 시장이 24시간 돌아가지 않은 게 어느 정도의 좀 이유가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도 아마도 24시간 거래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도 환거래를 24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현재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은 7월 17일 날 금통위가 다시 열리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되게 된다면 원화는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일정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알아둬야겠죠. 우린 주식시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 화요일 날에는 중요합니다. 화요일부터 좀 중요해요. 삼성전자 잠정실적, LG전자 잠정실적이 나오는데 솔직히 뭐 LG전자의 잠정실적이야 뭐 완전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어떠한 뭐 이슈가 저는 붙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잠정실적은 지금 말들이 많죠. 뭐 100조가 나온다. 아니면은 이번 성과급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론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올 때는 늘 세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방산 세일즈의 영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하나시스템,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특별하게 지금 보시면 방공만 쪽이라든지 항공 쪽, 그러니까 전투기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좀 시세를 뿜어내고 있어요. 좀 밀리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요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단언적이게 말씀드리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으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고 캐나다한테 정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확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게 저만의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엔 좀 듣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캐나다 잠수함 산업에 대해서 수주를 받을 것 같아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을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의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좋겠지만 기대감을 줄이자. 그래서 별로 중요한 스케줄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케빈 허시가 뭐라고 했죠? 정보를 많이 주지 않을 거다. 정보를 줘봤자 시장을 혼탁하게 할 뿐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케빈 허시의 이제 FOMC 의사록이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 대통령이 이제 몽골 방문을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이제 광산 쪽, 광물 쪽, 광산 자원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매기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광산 쪽에 들어가면 리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타 이제 광산주들,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위로 갑자기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미리 알고서 뭐 화요일부터 그런 종목을 준비하는 거 우리 투자자님들하고 안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르고 이런 종목들이 물려 있다, 이날 올라오면 매도하셔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탈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금요일 날에가 더 중요해요. 이번 주는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만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이 훨씬 100배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ADR 상장, 물론 기존에 돼 있는 건 있습니다만 이런 규모의 ADR 상장이 돼 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도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상장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SK스퀘어까지 움직임을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마 내일 잠정 실적은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만 90% 이상 내일 그냥 7시에 발표해버릴 거예요. 실적 잘 나오면 일찍 발표합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에는 의미는 없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그것도 크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조금 심도 있게 자료를 갖고 온 게 좀 글씨를 좀 제가 좀 크게 할 걸 그랬는데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비중 변동에 대한 종목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사이트 가면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 여기 증감이 중요하거든요. 국민연금이 얼마나 몇 %나 늘렸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증감을 많이 시켰다.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 그래서 무조건 매수. 지분을 줄였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는 아니에요. 근데 투자 아이디어로는 충분히 삼아볼 수 있다. 어떻게? 그냥 BH 코리아 서킷 이렇게 찝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반도체, 기판 쪽에 대해서 좋게 보는구나 라는 걸 힌트를 받으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DLENC, 진성TEC 국민연금은 역시나 건설 쪽, 건설 중장비 쪽 좋게 보는구나, 그 힌트를 받아보시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BH가 가장 많이 늘렸으니까 나 BH 사야지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작업을 한 건데 이 분홍색은 반도체예요. 반도체. 보시면 BH 기판, 코리아 서킷 기판, LG 이노텍 기판, 인텍플러스 반도체 검사 쪽, 사마콘덴서, MLCC, 심텍 기판, 원익 QNC, 쿼츠,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쪽, DB하이텍, 저기 반도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CCL 동박입니다. 좀 카테고리가 기판으로 쫙 몰리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대략 국민연금이 늘린, 비중을 늘린 종목들의 포인트가 뭐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반도체에 대한 지분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색깔이 어디 있죠? 주황색. 예, 주황색이 또 많죠. 보시면 한국콜마 화장품, 롯데쇼핑 유통, 달바글로우 화장품, 코스맥스 화장품, 요거 텍스 리펀드, 그 다음에 요거 의료기기 피부미용 ECM, 그 다음에 요거 저기 호텔,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호텔. 예, 그러면 신기하죠. 국민연금이 또 늘린 거 뭐예요? 소비주. 예, 소비주인데 어떤 소비주예요? 외국인들이 방한해가지고 들어오는 소비주들을 늘려놨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 그 다음에 보고 싶은 건 DLNC 건설, 다음 장에도 있어요. 진성 TEC 건설. 그런 건설까지. 자, 우리가 보는 모든 섹터 중에 국민연금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모든 섹터 중에 겹치는 건 지금 반도체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2차 전지 있습니까? 2차 전지 있어요? 없죠. 예. 그리고 여기서 조선 있어요? 조선 없습니다. 방산 있습니까? 방산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있어요? 없습니다. 뭐 중간중간에는 있겠죠. 찾아보면. 근데 없죠. 예. 국민연금이 당분간 그러니까 1년, 2년 사이에 길쭉길쭉하게 보는 것 중에 좋게 보는 건 역시나 반도체, 그 다음에 소비주, 그 다음에 건설주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다음 장인데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지분 변동률이 여기 보시면 1%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트렌드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주황색이 뭐였죠? 소비, 대한항공, 영업무역홀딩스, 의류,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편의점. 요거는 제가 좀 실수했어요. 요건 편집상이 실수했어요. VM은 반도체예요. 요건 좀 실수했어요. VT랑 제가 헷갈렸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1%대에도 지금 소비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 LG CNS, 덕산하이메탈, 그 다음에 VM, 반도체 여전히 들어가 있고 건설주는 그 전장에 2개밖에 없었지만 보시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GS건설, 건설주도 갖고 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이 늘렸다고 해서 그 종목이 무조건 가진 않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좋게 보는 건 뭐라고요? 반도체하고 소비주, 외국인들이 들어온 소비주하고 건설주.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종목을 잘 찾지 못하고 종목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그냥 TV에 나오는 종목을 사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 거 사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지분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요런 애들. BH, 코리아서키트, 뭐 DLNC, 사마알미늄, 한국콜마. 여기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매번 이거를 보여주는데 해설지를 보여주는데 자꾸 딴 데 가서 하시지 말라. 물론 방산과 조선, 뭐 요런 거 그리고 증권주도 없죠. 증권주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국민연금과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으니까. 얘네도 좋아요. 국민연금이 없다 그래서 얘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철학과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이 없다면 국민연금만 따라가도 제가 생각했을 때 반은 갑니다. 승률은. 여러분들 승률 반 넘으세요?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왜냐? 6월달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비중 확대는 제가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반대적으로 그러면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국민연금이 줄인 거, 비중을 줄인 거. 제가 이것도 우선 차순으로 해놨는데 가장 많이 줄인 거는 RF 머티리얼즈.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유민멘토가 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뭐지? 이거 다 의미가 있죠. 이런 것도. 자, 비나텍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아세요? 비나텍, 비상발전기. 전력기기,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비나텍, 그리고 비나텍이라는 회사는 현재 블룸에너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3.8%나 국민연금이 줄였을까요?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줄였으니까 나쁜 거구나 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그냥 제가 봤을 땐 차익 실현한 거다. 기업은 좋다. 저는 기업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투어는 왜 팔았을까요?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소비하는 종목은 국민연금이 다 늘렸는데 하나투어는 왜 3%나 줄였을까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투어라는 회사는요. 인바운드, 그러니까 국내에 상품을 만드는 것보단 해외 상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인데 해외 물론 많이 나가시겠지만 나가겠어요? 그래서 줄인 거예요. 이런 거 내가 갖고 있다? 나도 같이 줄여야 됩니다. 이런 거.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 재료, 얘 한때 핫했죠. 우주 태양광, 예, 카보네이트 뭐 이런 것들. 제가 언어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대주전자 재료도 2%나 줄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기구나. 왜 이럴까요? 이것도 차익 실현.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 저는 생각이 동일하다. 예, 이런 것도 내가 갖고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예, 비중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비중 축소라도 해야 돼요. 얘네 하잖아요. 얘네 수익 못 봤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해성 DS. 요게 희한하죠. 반도체 종목들, 기판 종목들은 다 매수를 했는데 왜 또 해성 DS는 2%나 줄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해성 DS는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가 달리고 여기 이렇게 날개 달려 있잖아요. 금속으로. 요 리드 프레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왜 얘만 줄였을까요? 연기금이 생각했을 때 고평가다. 나 그냥 수익 내고 나올래. 예. 그래서 해성 DS를 내가 만약 갖고 있다? 연기금과 같이 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국민연금이 줄인 이 증감, 줄인 거 있잖아요. 비중을 줄인 종목들은 조금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아시겠죠? 무슨 팩트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현대위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죠, 사실은. 현대차 그룹 중에. 근데 얘도 보시면 2% 줄였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는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연금과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거의 얘네만 따라 하시면 50% 승률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항상 이렇게 국민연금이 자료가 나올 때마다 갖고 와서 항상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일단은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시면은 국민연금을 앞으로 보게 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중을 늘린 종목만 좀 따라가게 된다면 승률은 좀 나올 거고요. 그 승률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이렇게 추천주들 이런 거 사시는 것보단 차라리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린 종목들로 가시는 게 좋고 국민연금이 보는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소비주, 건설주다까지 정리 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투자 아이디어를 따라하기만 해도 우리는 반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장중에 어떤 아이디어보다도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기판 쪽 그리고 소비주와 건설 쪽에서 이야기를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 비중 축소에 관해서 기업별로 또 시나리오를 써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하반기 어디에 투자에 집중해야 할까?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강연회 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5% 빠지면서 8,000선을 내어준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장 초반에는 올랐었는데 보합권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31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3% 이상 빠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대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자, 시장이 어쨌든 장 초반이랑 컬러감을 많이 바꾼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시장 상황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리는 종목이 우세하게 많고요. 또 수급적으로도 좀 어렵고요. 어떻게 오늘 시장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냥 버티셔야 된다. 아, 냅두기. 네. 네. 이런 시장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스트레스만 받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사실은 좀 불리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파는 게 지금 1조 1천억 정도 팔고 있는데 1조 1천억 파는 게 이제는 좀 우습죠.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조 1천억은 원래 이 시간에 제가 늘 방송을 하지만 이 시간대 되면 한 3조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은 약간은 좀 간보는 듯한 느낌. 그냥 개인한테 좀 물량을 넘기는데 오늘 가장 특별한 게 뭐냐면 기관 쪽에서 8천억이 매도가 나오는데 금융투자가 8,200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이기 때문에 수급의 해석이 100% 맞는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떤 자금일까요?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금융투자는 보통 지금 개인 투자자의 ETF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수익 나지도 않았는데 왜 금융투자에서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크게 8천억이나 터질까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간은 신용 반대 매매 쪽이 좀 흘러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요. 제가 늘 반대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연기금 오늘 파나요, 사나요? 물론 팝니다만 연기금이 팔아서 종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 시장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출발이 좋았어요. 10분봉으로 보시면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8,300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8,300을 찍고 나서 바로 8,000 밑으로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앵커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8,000이 깨졌습니다. 네. 네, 제가 버티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이거? 그냥 쥐고 가만히 있어야 될지 네. 어떻게든 만회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느낌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바라보지도 말으셔야 됩니다. 아, 덥자 오늘은. 네,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떨어지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네. 뭐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양봉이 뿅 하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더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서는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8,000포인트 밑에서는요. 연기금의 매도가 안 나와요. 네, 왜 안 나올까요? 연기금이 왜 매도한대요? 국내 주식 비중이 올라가서 매도하는 건데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8,200포인트 밑에서는 연기금이 국내 주식 30% 이하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연기금이 많이 갖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물론 오늘 잘 버텨주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는데 굳이 이거 비중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럼 오늘 왜 빠져요? 그건 빠지는 이유는 금요일날 많이 올랐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금요일날 많이 올랐고 자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어때요? 해외랑 같이 가자고요. 해외 니케이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 밀립니다. 밀리죠. 물론 토픽스는 한 강보합으로 버텨줘요. 버텨주는데 둘 다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예, 일본의 키옥시아도 아마 빠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 다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 선물이 그나마 좀 버텨주기 때문에 장 후반에는 그래도 좀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집니다. 예. 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사실. 안 좋을 것 같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내일 시장은 어떻겠어요?
이게 참 의미가 예상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네네네. 내일 삼성전자가 어쨌든 세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호실적이 나온다고 해도 세론이라면 내일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떨어지면 또 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데요, 이렇게 네. 투톱만 봤을 땐 그런데 지금 투톱이 빠지면서 완전히 다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오늘 버텨내야 무조건 되겠죠? 버텨야 돼요.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힘을 잃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다시 음봉됐네요. 삼성전자가 음봉으로 빠지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대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인 종목은 더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맨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 이런 거는 조금 괴로우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림이 펼쳐져야 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강보합 상태로 이렇게 횡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방금 제가 여쭤본 건 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안 좋습니다. 안 좋으면 내일 미국 반도체 시장 또 떨어져요. 왜? 요즘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선행합니다. 반도체 부분만. 그러면 내일 미국 시장 떨어지죠. 그러면 내일 아침 시장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침 한국 시장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이라도 팔아야겠다.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하셔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으셔야 된다. 만약에 내일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이 아니라면 저는 저번 주와 똑같습니다. 매수하라고 할 거예요. 삼성전자 제가 28만 원대인가? 그때도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내일은 잠정 실적 때문에 또 빠질 거예요. 또 빠지는데 후반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왜? 미리 선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면 참 어려운 얘기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구나.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우리 뭘 생각하자고요?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 원칙만 생각하자고요. 원칙이 뭐예요? 원칙, 숫자.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숫자 잘 나오겠죠? 그럼 그것만 믿고 가자고요. 현금이 없어요? 버티세요. 현금이 있어요? 더 사세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시장이 안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언제까지 가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자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시장과 함께 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이 상승 종목을 딱 보면은 오늘 1번부터 이게 한 24번까지 상승 종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있으세요? 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레몬 헬스케어 오늘 상장됐지만 전체적으로 다 처음 보는 종목이실 거예요. 물론 봤던 종목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뭐가 많이 가냐? 중소형 건설주들이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해지용으로 이런 종목도 나쁘다라고 표현드리진 않겠지만 오늘의 상승된 종목 수가 이렇고요. 거래대금 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제가 거래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거래대금 어떤가요? 여기 세팅돼 있네. 어떠세요? 오늘? 오늘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단위종목 레버리지, 코덱스 200, 단위종목 레버리지, 여기 삼성전기 하나 껴있고 그 다음 인버스, 여기 레버리지. 지금은 레버리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이 아니라 레버리지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SK 하이닉스만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고 삼성전자랑 나머지 3위부터 여기 밑에까지는 다 레버리지예요. 물론 중간에 삼성전기, 스퀘어, 현대차, 하나오션 껴있지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 대금을 보세요.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랑. 이런 걸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막 태풍으로 다 쏠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쏠려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단위 종목 레버리지를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살까요, 앵커님? 오늘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내일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단기적인 투자 심리로 사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가능한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런 단타도 많이 쳐보고 해봤지만 이게 하루에 10% 20% 번다고 해도 큰 돈을 못 벌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근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게 지금 레버리지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장에 돈이 가는 쪽으로 우리는 움직여라의 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IT 투톱을 보유해봐라라는 말씀은. 근데 오늘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매기가 어쨌든 그 두 종목으로 갈 돈들이 쏠려갈 것 같은데 그래도 레버리지는 안 된다. 네. 음, 레버리지라는 건 예. 아마 제 방송을 평소에 안 보신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요, 자기 원금이 녹습니다. 그쵸. 레버리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쵸. 레버리지는 파생 상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면요,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해서 나의 원금이 까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전문가님 방송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충분히 봤습니다만 네. 사실 그것이 요즘은 어쨌든 투자의 수단으로 상수가 됐잖아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서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해복리면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올라와도 회복보다 하락을 맞을 확률이 그렇죠. 크니까 들어가지 말자. 원금이 깎인 상태에서 아무리 상한가로 올라가더라도 원금이 깎이면은 평소보다 두세 배 더 올라가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본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본주를 해라. 예, 최근에는 뭐 이거 상패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로 상패가 될 일은 없겠지만 상패가 되면 돈을 많이 잃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상패가 된다고 해서 돈이 영원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돈만 돌려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피해가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단위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라도 현재의 시장의 변동성은 이기기 쉽지 않다. 저는 오늘 솔직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 조금 더 밀리는 거 보고 더 이상 뭐 제가 제 예상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높았구나라고 정리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시장 상황을 좀 말씀드렸다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 실적 발표 일정은 좀 여러분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기업들만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제가 왜 이 종목들만 표시를 했을까요, 앵커님? 그냥 관심 있으신 종목 그리고 큰 종목 네. 거기다가 전력, 반도체 이쪽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굉장히 또 이 카테고리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네. 아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를 떠나서 수주 산업 있잖아요. 수주 산업. 예, 수주를 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애들은 수주 산업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일반적인 가정품을 파는 거고. 근데 반대로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여기 뭐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얼마의 수주를 했다. 수주 공시를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2분기에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가자. 그렇죠. 원칙을 네. 지키자. 그 반대로 얘네들을 보고 싶어요. LIG DNA. 요게 이제 천궁이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실제로 2분기에 진짜 없어서 못 팔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온다 못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주 산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뭐 지금 천궁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뉴스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숫자와 재무제표를 보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수주 산업 이런 애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애들도 중요하고 삼성전기를 제가 표시한 이유는 아시겠죠? 실리콘 커패시터라든지 이번에 MLCC에 대해서 미국 업체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기 실적 이후로 주가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종목들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표시한 종목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요거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왜 현대차랑 기아차에는 표시를 안 했을까요? 예,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현대차 그룹에는 표시를 안 한 이유가 자신이 없어서 표시를 안 한 게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는요.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예, 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모멘텀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까 잠깐 이 텔레그램에서 동영상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시축하는데 공도 이렇게 멋있게 전달하던데
아마 모멘텀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실적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얘는 무조건 로봇 모멘텀이다. 그래서 표시를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국민연금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잠정 실적에서 파운드리가 어떻게 되는 거는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전체적인 퉁으로 잠정 실적 나오고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거기에 따른 분석을 하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현재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TSMC가 못 만들어줘요. 예, 이게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TSMC에 현재 뒤에서 줄 서고 있으면 올해 안에도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TSMC보다 싸고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삼성전자로 업체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 엔스로픽 이미 줄 섰죠. 그 다음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메타까지 줄을 서고 있다. 요즘에 메타 하면은 경기를 시키시는 분들 많아요. 최근에 뭐 컴퓨팅 파워 잉여 때문에 우리나라 떨어졌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잠정 실적을 기점으로 2분기 실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파운드리와 HBM 점유율 확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는 저는 정말 절체절명의 기회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죠. 많이 생산해보고 많이 실패해보면 수율이 올라갈 거다. 파운드리는 수율과 나노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혹시 파운드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항상 지지부진했잖아요. 그쪽이 다 합쳐져서 더 많이 실적이 나와야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또 파운드리 얘기를 또 떼내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어쨌든 고객사 확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파운드리. 비메모리 네, 쪽. 파운드리 쪽이 항상 적자 누적.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 기억나세요? 이재용 회장님한테 직접 기자가 물어봤어요. 파운드리 산업 떼어낼 생각 없냐고. 기억나는 것 그 같아요. 이재용 회장이 뭐라 그러셨죠? 딱히 우리 잘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 없다. 네. 네, 잘하신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가 이렇게 적자 폭이 많아졌던 게 흑자가 되지 않고 적자만 줄이더라도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은 많이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점유율까지 확보를 하고 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의 파운드리까지 확대를 된다면 삼성전자가 직접 자기네들도 칩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럼 비메모리 칩도 더 잘 만들게 되겠죠. 경험치가 쌓이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물론 하이닉스를 지금도 더 좋아하지만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을 보고 나서 약간은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기울어도 되지 않을까. 네. 근데요, 그러면은 주가 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 이 내일 잠정 실적보다 금요일에 일어난 ADR이 100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네,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업사이드를 봤을 때는 어떤 걸 더 선호하실 것 같으세요? 업황을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네, 네, 네. 하셨지만 네. 그렇다면 주가의 업사이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기회일까를 생각해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의 구간이. 그래서 지금 같은 선상에서 오늘 봤을 때 그래도 매력도 있는 건 아마 금요일에 일어날 일이 크니까 네.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저는 잠시 했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얕은 수로. 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예. 그 앵커님은 이제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아빠요? 뭐 아 그래요? 바로 아빠도 선택이 좋고 아빠도 좋아요. 바로 그냥- 선택이 가능하세요? 없어요. 할수 어렵죠. 없어요. 네. 아니면은 조금 더 쉽게 질문을 갈게요. 네. 앵커님이 예를 들어 중국집을 가면 짜장면을 고르세요, 짬뽕을 고르세요? 그니까요. 고민하시죠? 그게, 네, 그렇게 돌아올 것 같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정확히 선택합니다. 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저는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좋아하지만 SK 하이닉스만 응원했어요. 네, SK 하이닉스만 응원했는데 삼성전자의 요즘 파운드리가 이렇게 좋아진다? 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막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 얘도 좀 봐볼까? 어. 네, 약간은 짬짜면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짬뽕과 짜장면. 네, 그러니까 둘 지금 다? 업사이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뭐가 더 많이 올라가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SK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도 400만 원 갈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속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뭐가 먼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결론은 결승점은 위쪽에서 다 만난다고요. 네. 그러면요. 그렇게 따지면은 시장이 굉장히 코스피가 앞으로 화랑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긴 관점에서 봤을 네네네. 때. 그럼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코스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부장들까지 그 매기가 올까요? 왜냐하면 두 개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이게 예전 시장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지금 막 뻥 뚫어버리는 아, 그래요? 네, 소부장은 또 바라보신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 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로 쏠림은 계속 갈 겁니다. 12,000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빨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팹을 늘리거나 투자를 늘리면 결국엔 반도체 소부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장비를 안 늘린다 손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물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재와 부품, 소모성 부품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물론 속도는 더딥니다만 네. 한번 쭉쭉 올라올 때 상한가 빵빵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엉성한 섹터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은. 그게 코스닥도 궁금했어요. 반도체로 가야 됩니다. 반도체로 낙수 효과는 분명히 올 것이다. 오긴 한다. 네, 속도의 차이는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00포인트까지는 이 쏠림이 계속 될 것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지금 이 반등을 도모한다면 네. 최고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그 매기가 처음 그렇죠. 쏠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 코스닥에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갈 것이냐. 제약바이오가 근데 가끔 가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그게 속임수 같거든요. 근데 속지 마셔라. 속지 말아라. 네, 제가 제약바이오를 되게 좋아하는 전문가입니다. 예. 원래 많이 밀었었고 근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현재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제가 멈추라고 하는 건 네.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냐. 제약바이오가 연속 한 3일 정도 상승을 보여줄 때 그때부터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뭐 ABL바이오, 알테오젠 질문이 좀 엇나갔지만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네. 이런 대형주들이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움직일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잠식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코스닥의 이런 승강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코스닥 쪽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훨씬 더 강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확률적으로.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않고 가면 지금 길을 잃기에 딱 좋은 어려운 장세다 맞아요. 보니까 네.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길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꼬마들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앵커님? 경찰 아저씨한테 도움을 받아야죠. 아니, 맨 처음에 요즘 애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소름. 지금 앵커님도 움직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길을 우리 잃지 투자자분들도 마시고. 네. 길을 잃지 마셔라. 지금 시청자님들도 움직이지 마셔라.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시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다 그냥 뒤에 두세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셀 뿐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은 버텨보시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보셨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 주신 우리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후장도 뭐 쉽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이민 멘토님과 함께 잘 버텨보시고요. 또 냅두자 이야기하셨으니까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시면서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